조금씩 우리 시장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낙폭 약간씩 만회가 되고요. 또 상승 종목의 개수도 앞서선 300개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500개 가깝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에서 콕 집어 알려드리죠.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오늘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그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정확하게는 우선 협상 대상자겠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가서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15년 만에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서 오랜만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또 빛을 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체코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2+2가 아니라 4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의 계약 방식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콕 집어서 난 너랑 계약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니까 거의 되는 거라 보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30조 그리고 폴란드, 튀르키예 받게 되면은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2030년까지 100조 수주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탈탈원전 이후에 탈탈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수주와 연결되지 않게 되면서 조금은 조정 기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확정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점차 우상향을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반드시 매도가 아닌 무조건 홀딩이라는 관점에서 버텨보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원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선처럼 느긋하게 천천히 한번 접근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전 대장은 우리가 1차 측 수주까지 가지고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설계 기반을 했을 때 한전기술이 일단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등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이 그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상승폭 좀 줄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 급등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인디에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 바이오, 방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수혜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소위 좀 테마주인데 사실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드리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시장이 너무 맞추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설주 그리고 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인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 수혜주 내에서도 추세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힘든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남북 경협 테마잖아요. 2018년도에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남북 경협 테마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디에프라는 종목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지점이냐면 요 지점이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요 지점 보시면 되는데 이때 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남북 경협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라는 점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유신이 안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가게 되면서 트럼프한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테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은 어떤 단기 테마로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은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석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사한 석유 유통기업들, 이런 한국석유 같은 것들, GSA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데,
간밤에 유가가 2% 급등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수혜주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특히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물론 정유주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그 원유를 시추하는 회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뭐 한국세 같은 이런 석유 유통주보다는 저는 조선주가 개인적으로 전 수혜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를 많이 생산해내고 뭐 미국에서 유럽으로 파이프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게 온다라면은 배를 실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트럼프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그리고 LNG 추진선 이런 거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선박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에너지 정책을 봐야 되겠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같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선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인디에프처럼 테마주 성격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폭이 크진 않아요. 5%가 작은 상승폭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뭐 추세적인 측면에서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일시적 반등 정도 느낌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날짜를 보게 되면은 뭐 지난 6월 3일 같은 그런 상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로는 조금 그렇게 강한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 인디에프, 한국석유, 하나에어스페이스. 네 번째 종목은 하나에어스페이스입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죠. 지금 인디에프하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테마 성격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는 개인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이 방산주의 랠리를 잡을 만한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첨단무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전쟁을 해보니까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옆에 있는 벨라루스 옆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그 아래쪽에 있는 루마니아라든지 그 앞으로 체코도 마찬가지로 전차 도입 사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K2 전차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훈련용 실탄이 포탄이라든지 그리고 비중용 포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풍산 같은 이런 포탄 만드는 회사도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때문에 유럽에서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방사는 인디에프 그리고 한국사회처럼 단순 테마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도 하나에어스페이스를 포함한 방산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섹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하나에어스페이스까지 네 종목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씩 좀 자세하게 봐주셔가지고요. 조금 더 많은 종목군, 많은 전략은 바로 이어서 점상시크릿 본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뜨거운 원전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점차 커지고 있는 트럼프 이펙트, 거기에 정조준을 받은 반도체 대응법 알아봅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